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좋은 명언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나폴레옹 힐. 감사스마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지난 10월 1일 날 삼송지구 공동주택 입주자 연합회에서 삼송지구 수건사업 6가지 질의를 위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간담회 자료를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단톡방이라든지 또 어떤 채널로 해서 또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도 이 내용을 10월 1일 날 제가 일정이 하나 있어서 연합회 이 회의에 참석은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고 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삼송이라든지 고양시에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초청 의원님께서는 한준호 국회의원님과 그다음에 이경애 도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은 송규근, 고부미, 원종범 의원님께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및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 삼송 연합회 이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석부 연장, 용산에서 삼송 간의 예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추진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날 착수회의를 실시했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KDI 1차 점검회의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 보고회의는 기획재정부 및 주부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일어났는데 지난 2차 보고회의가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분과위원회 준비 및 수행을 하고요. 지금 보고서 출간이라든지 분과위원회 수행 결과 및 정책 제안 제시는 아마 늦어도 내년 1월 26일 이전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일정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신분당 석부 연장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그러나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10월 중에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논의를 갖다 아마 할 것 같고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 KDI 예타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중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또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말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대외비로 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제 기억에 2020년 1월 20일쯤에 아무튼 1월 15일에서 20일쯤에 호매실 예타도 전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예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삼송문화센터 18단지 19단지 앞과 그다음에 삼송체육복합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 가지고 일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일단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9단지 앞에 부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삼성역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내년 3조 원 넘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쓸까라고 해서 추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조금만 있다가 이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릉천 아동청소년 신수공간이라든지 삼성역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릉천 자전거길 가로등 설치라든지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분당 석부 연장 저는 삼송에서 용산이라고 예타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용산에서 삼송 예타 관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시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줘가지고 예타값이 1에 근접하는 것으로 KDI에 일단 제출을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 0.94에서 조금 더 높은 값으로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KDI 예타값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10월 중순에 서울시 1차 점검 회의를 지켜봐야 된다. 현재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알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보안 유지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백으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간에라도 정보 수집되는 것이 있으면 공유받기로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은평구라든지 뭐 종로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곳은 은평 뉴타운, 또 종로, 그 다음에 독바이 쪽, 그리고 상명대 쪽에 계시는 주민 및 시의원,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신분당 사업부 연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성이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경제성은 지금 넘쳐납니다. 뭐 용산 개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GTX 선로를 공유하지 않고 GTX-A 선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 라인을 갖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권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GTX-A 그 길을 따라서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 선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년 초에 1월에 예타 통과되면 2030년 안에는 아마 개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삼성문화센터 및 삼성체육복합시설 추진 현황은 보니까 고양시 의회에서 설계비 먼저 시 예산에 반영을 갖다 했다고 필요하고 지금 19단지는 아직까지 설계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부지 매입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가려면 국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동환 시장님께서 좀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장이 바뀐 후에 덕양구에 있는 이런 삼성문화시설이라든지 삼성역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행신동에 있는 그런 뭐 문화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향동역에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뭐 정확한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덕양구 진행 사업의 속도가 지금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내년에 이런 것들 많이 좀 추진하지 않을까. 아니면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또 하지 않나라는 또 개인적인 내피셜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드리고요. 일단은 삼성역 국민체육센터가 일단은 먼저 지금 추진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예산이 모두 최근에 반영된 것으로 이제 고양시 예산에서 후순위를 밀리는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삼성역 국민체육센터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삼성문화시설 19단지 앞쪽에 시설이 먼저 그 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많은 분들이 국민체육건강센터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공영주차장 지하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 써렌빌과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삼성역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국민건강종합센터가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9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2차 입학부고요. 이쪽 부지로 해서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부지는 이쪽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나대지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고양시장님 바뀐 이후에 덕양구 그 진행 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계획되어 있는 거는 행신이라든지 뭐 또 향동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문화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역 국민체육센터도 빨리빨리 진행을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을 고양 시민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고양시장님께 이런 민원들도 빨리빨리 많이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창릉천 친수공간 환경부 프로젝트에 창릉천이 선정돼가지고 2,700억 규모로 환경부 최종 승인이 날 경우 대규모 친환경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 보니까 창릉 포함해서 창릉천 벨트에 엄청난 호재고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랑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청난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망월산 숲과 연계돼 가지고 숲과 그다음에 북한산과 행주산성 그리고 서원운과 이런 것들도 다 연계돼 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승인이 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창릉천 개발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갖다 같이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번째로 삼성역에 있는 주차 공간의 부족에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데 만약에 이제 공용 이 주차장 부지가 이제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차난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역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부지 매입이 쉽지 않아가지고 학교 부지로 해서 연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전거길 가로등 설치건인데 원흥 7단지부터 방화대교 구간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뭐 삼성 쪽에라든지 지축 쪽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이제 뭐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갖다가 타고 다니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데 아마 이거는 심상정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설치를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 광역버스 신설권 신원마을부터 삼성역, 원흥역, 원흥 도래울마을, 여의도 영등포까지 신설을 갖다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버스 노선이 지자체 간의 협의 사항도 복잡하고 해결해도 버스 회사에서 경제성 문제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이런 또 위드 코로나가 아예 이제 사라진다고 하면 이것도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힘을 좀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당선 사업부 연장에 대해서 정말 이 땅집고 기사가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신설할, 서북부 연장 노선의 신설할 11개 역사 위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철도교통과에서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 철도교통과에서 왜 이걸 공개를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가, 맞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했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지만 지금 영상 개발을 한다라고 했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회차지 때문이라도 광역교통망을 해서 교통의 불평등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서울에 종로라든지 상명대학교 있는 데라든지 평창동이라든지 또 구기동 쪽에 있는 분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또 특히 또 은평타운 같은 경우에는 교통분담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방송에다가 했지만 효창공원역, 서울역, 시청역, 경복궁역, 상명대역, 독바이역, 은평 1, 2역, 삼성역, 신원역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들 왜 삼성역이 정점이 아니고 뭐 또 신원동이 정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신원역 같은 경우에 정점이 되는 이유는 그 옆쪽으로 해서 장흥 3마리 공동주택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용산에다가 회차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교 중앙역에 회차지를 못 만들고 광교역에다 지금 지상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광교역 지금 보이시죠? 이 네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회차지거든요. 이게 차량기지입니다. 이 차량기지를 갖다가 신원동에다가 신원역을 갖다 만들면서 이 차량 회차지를 갖다가 차량이 와서 두 대를 갖다 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박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도 이 기사를 봤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문가들은 뭐 신문당 서부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문턱도 넘지 못하고 불확실한 노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신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신문당 서부 연장 3단계 노선도 이행하겠다고 공약했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신문당 서부 노선이 지나는 주변 지역 정치인들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엔 선거가 없고 내후년에 있는 2024년의 선거 때문에 신문당 서부 연장을 갖다가 또 1년 딜레이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죠. 내년 1월 전에는 아마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KDI 추진 일정 이 표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지금 7월 27일, 8월 26일 다 보고회의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준비 및 수행이라든지 그리고 10월 26일 이전에 뭐 보고서 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023년 1월 26일 이전에 예타 통과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KDI에서도 추진 일정을 갖다가 밝혔기 때문에 이거 뭐 추진 일정을 갖다가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신문당 서부 연장이 정말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까. 혼매실이 2020년 1월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물론 2022년에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2023년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GTX-A 선로를 갖다가 공유하진 않지만 GTX-A 선로를 따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속도도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탄력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꾸 BC값을 이야기하는데 교통의 불평등, 이렇게 남부 쪽으로만, 경기 남부 쪽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교통망을 만들지 마시고 경기 북부라든지 서북부, 더 나아가서 서울 강북 이북도 이렇게 강남이 아닌 강북 이북 지역에서도 이런 신분당 섭부 연장이 예타가 통과가 돼서 당당하게 신분당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일단 이제 오늘이 10월 6일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정말 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0일에서 한 1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월 26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한 10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좋은 결과 있기를 갖다 바라는 거고요. 정말 제가 삼성뿐만 아니라 신분당 섭부 연장의 파급 효과는 파주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더 나아가서 뭐 양주시라든지 의정부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정부에서도 은평구타운으로 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산을 다닐 때도 신분당선을 타고 다닐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창릉이 들어왔을 때 GTX-A와 신분당선을 갖다 투트랙으로 또 다닐 수가 있고,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GTX-A와 신분당선은 같은 노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깡집고 기사 신분당선 여기 생긴대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신분당선 효과도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10월 6일 날 감사스마일이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혹시나 또 제 의견과 또 다르신 분들 화 내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서북부 전뿐만 아니라 은평구타운, 그 다음에 종로, 상명대, 더 나가서 이제 교통의 불평등에 소외됐던 지역들이 큰 하나의 또 그런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강남을 갔다 다녔지만 신사에서 환승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신사가 아닌 용산도 한 번에 가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삼동역에 3호선 타고 와서 환승해가 신분당으로 가시게 되면 굳이 서울에 사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이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